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의견을 내! 펜트하우스 거실에 울려 퍼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윤이 아내 수연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딸 소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는 법을 살 수 있을까요? 법학도 딸의 한마디가 억만장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과연 소영은 어떻게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또 라면이에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낡은 단칸방 부엌에서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빛에 담긴 체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미안해, 소영아. 내일은 뭐라도 다른 걸 해줄게. 하지만 자신도 내일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 남은 돈으로는 계란 한 판도 사기 어려웠으니까요. 벽지가 곳곳에 뜯겨나간 부엌 벽 위에 걸린 시계가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방을 어둡게 만들었고 냉장고에서는 곧 고장날 듯한 불규칙한 진동음이 울려 나왔죠. 괜찮아요, 엄마. 라면도 맛있어요. 소영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교복 소매가 팔목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연은 급히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안에는 김치와 물 그리고 상한 우유 하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 전기마저 나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우리 딸 한창 클 나이에 잘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미안해. 수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소영을 키운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엄마는 언제 일 구해요? 소영이 라면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죠. 곧 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수연이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청소일로 번 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밀린 월세 고지서, 붉은 글씨가 찍힌 공과금 고지서들이 식탁 한쪽에 쌓여 있었죠.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영아, 어서 와. 펜트하우스 현관에서 수연이 환한 미소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 오늘도 예뻐 보이세요. 소영이 가방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시선이었죠. 거실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4년 전 그 좁은 단칸 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소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하더라. 저녁은 우리끼리 먹자. 수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의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소영은 자신의 방으로 향하면서 거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방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비싼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학 전공 서적들이 책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강태윤이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 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년 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준 강태윤. 건설회사 대표이자 억대의 재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죠. 어머니와 자신에게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완벽한 새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예리한 관찰력은 점점 이상한 것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저녁 먹자. 수연의 부르는 소리에 소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년 전 라면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엄마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소영이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리 클래스도 등록해줬거든.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보였어요. 아버지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소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요즘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 수연의 대답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 강태윤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밤늦은 전화통화, 갑작스러운 출장, 그리고 때로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말이죠. 4년이 지났네. 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절망적이었던 단칸방에서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까지 모든 것이 꿈같은 변화였죠. 하지만 법학도로서 키워온 냉철한 판단력이 소영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강태윤이 처음 나타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마치 동화 속 왕자님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었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소영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수연이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옛날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수연이 병원 수납창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곁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총 800만 원입니다. 입원비 포함해서요. 간호사의 대답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수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술 전에 선납하셔야 합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소영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사실 자신도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뒤에서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과 소영이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기 민망했거든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저는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건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지만. 수연이 사양하려 했지만 강태윤은 이미 수납창고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800만 원 대신 결제하겠습니다. 강태윤이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도 수연도 소영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도움을. 수연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야죠. 강태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운 것뿐입니다. 강태윤의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김수현이고 이 아이는 제 딸 소영이에요. 수연이 뒤늦게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소영 양은 몇 살인가요? 강태윤이 소영을 보며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17살이에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잘하나요? 장래 희망은 뭐예요? 법관이 되고 싶어요. 소영의 대답에 강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꿈이네요.
법관이 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할 텐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소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대학 등록금 걱정 때문에 꿈을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영양 같은 인재는 반드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강태윤의 제안에 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건 정말 안 됩니다. 이미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윤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몇 달 후 강태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영의 학원비와 교재비를 모두 지원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수현과 소영을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소영아, 공부는 어때? 어려운 건 없어? 강태윤이 식당에서 소영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영이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수연 씨는 요즘 어떠세요? 일자리는 구하셨나요? 강태윤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 회사 관련 업체 중에 좋은 곳이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성실하신 분이면 충분해요. 강태윤의 배려에 수연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강태윤이 소개해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소영은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명문대 진학이 가능해 보였어요.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저녁 강태윤이 갑작스럽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연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저 같은 사람을.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소영 양도 제 딸 같아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강태윤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영이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럼. 좋아요. 수연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강태윤은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신혼집도 펜트하우스로 준비해 주었어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강태윤이 결혼식에서 수연에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수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왜인지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4년 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소영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수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자선 행사 참석하실 건가요? 수연이 넥타이를 매주며 강태윤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주요 후원자인데 빠질 수 없어. 강태윤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신사의 모습이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자선단체를 후원하시다니.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강태윤의 겸손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식탁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무언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아침 뉴스에서도 강태윤의 선행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강태윤 대표가 이번에도 거액의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범적인 기업가의 표본이네요. 리포터가 강태윤을 극찬했습니다. 소영아,
내 아버지 자랑스럽지? 수연이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자랑스러워요. 소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강태윤이 집을 나선 후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되자 강태윤이 돌아왔어요. 여보, 늦으셨네요. 수연이 맞이했습니다. 응, 회식이 길어졌어. 강태윤이 대답했지만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소영은 문틈으로 거실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강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중요한 전화야. 강태윤이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호기심에 서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건설허가는 잘 처리됐나? 강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뒷돈은 언제 건넬 거야? 시간이 없어.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뒷돈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계좌 추적 들어오면 곤란하다고. 강태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로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 정치인 만났어?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비라니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다는 뜻인가요?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강태윤의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낮에는 자선사업가, 밤에는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강태윤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학교 어때?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태윤은 다정했어요. 우리 딸 법관 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감사해요, 아버지. 소영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영은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강태윤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사 수준은 확실한 거지?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처리했고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다음 주면 가능합니다. 소영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불법적인 거래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증거는 남기면 안 돼.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해. 강태윤의 신중한 지시였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새아버지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강태윤이 밤에는 불법적인 거래에 손을 대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그런 걸까? 소영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들은 대화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소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태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 목격했거든요. 소영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수연이 딸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과제 때문에 고민이에요. 소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겠어. 소영이 다짐했습니다. 법학도로서 그리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가 망하면 회사가 위험해져. 강태윤이 전화를 끊으며 책상을 쾅 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강태윤이 예상치 못한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죄송해요. 그냥 걱정이 돼서. 수연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걱정은 무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강태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위스키 병을 열어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강태윤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여보, 저녁 드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먹을 기분이야? 강태윤이 술잔을 들이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드셔야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시끄러워. 강태윤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소영이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까지 나서? 가서 공부나 해. 강태윤이 소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의견을 내. 강태윤의 잔인한 말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런 말씀은 사실대로 말한 거야. 내가 없었으면 아직도 그 더러운 쪽방에서 라면이나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강태윤이 계속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소영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내가 틀렸어? 강태윤이 소영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강태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강태윤이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야! 수연이 아픔에 소리쳤습니다. 여보, 놓아주세요. 하지만 강태윤은 더 세게 잡았어요. 수연의 팔에 빨간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놓으세요. 소영이 달려들었지만 강태윤이 소영을 밀어냈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강태윤이 소영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소영이 뒤로 넘어지며 벽에 부딪혔어요. 소영아! 수연이 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 내 돈으로 사는 주제에 건방지기는. 강태윤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수연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소영이 수연을 위로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조용히 살아.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강태윤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수연과 소영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소영이 수연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빨간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 수연이 강태윤을 변호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엄마. 소영이 분노했습니다. 소영아, 목소리 낮춰. 아버지가 들으시면. 수연이 오히려 강태윤을 걱정했어요. 소영은 그런 어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4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겠죠. 엄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쩌겠어? 우리가 어디 갈 때라도 있어. 수연의 절망적인 말에 소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태윤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영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소영아, 어제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하다.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 강태윤이 변명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를 때려도 되나요? 소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때린 게 아니라 실수로. 실수요?
제가 다 봤는데요. 소영의 냉정한 반박에 강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영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버지라면 엄마를 때리지 않을 텐데요. 소영의 말에 강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해가 정말. 여보, 소영이가 어려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수연이 급히 나서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요. 엄마를 지켜야겠어. 소영이 다짐했습니다. 준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소영이 대학교 도서관에서 같은 과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각하네. 준혁이 소영의 굳은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소영이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야? 준혁이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응. 가정폭력이랑 관련된 거야. 소영의 고백에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피해자인 거야?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소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새아버지가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사업하는 사람인데 뭔가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 소영이 그동안 목격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모아야겠네. 녹음이라도 해뒀어. 준혁이 전문가다운 조언을 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돼. 준혁이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증거부터 모아보자. 병원 기록, 사진, 녹음 등등. 알겠어. 그 다음에 사업상 불법 행위 증거. 이건 좀 더 어려울 거야. 준혁이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몇 일 후 소영은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세요. 팔이 아직도 아프시잖아요. 소영이 수연을 설득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래도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의 끈질긴 설득에 수연이 결국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수연의 팔을 진찰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타박상이네요. 언제 다치셨어요? 며칠 전에요. 수연이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기록해야 해요. 의사가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그 진료 기록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이 또 다른 수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들어와? 소영이 문 밖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거야. 계좌 추적당하면 안 되거든. 소영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들 입마금은 확실히 했어. 감사 들어오면 큰일 나. 강태윤의 대화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었어요. 다음 프로젝트 로비비는 얼마나 준비하면 돼?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히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영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윤의 서재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소영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허갑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는 내용이었어요. 소영은 급히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소영아, 뭐 하고 있어? 갑자기 강태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을 찾고 있었어요. 소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서재에 무슨 책이 있다고? 강태윤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법학 관련 책이 있을까 해서.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들어와. 네, 알겠어요. 소영이 서재에서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일주일 후 소영은 준혁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으로 모았네. 준혁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발할 수 있어? 가정폭력은 확실히 가능해. 하지만 사업상 불법 행위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준혁이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회사 직원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까? 준혁의 제안에 소영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비서가 있어. 김 부장이라고. 그 사람과 접촉해 볼 수 있어? 한번 시도해 볼게. 소영이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강태윤의 회사 근처에서 김 부장을 기다렸습니다. 김 부장님. 소영 양?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김 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영의 진지한 표정에 김 부장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그게 무슨 불법적인 거래 말이에요.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영 양,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저도 증거가 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어.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되는지. 그럼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 입장도 있고. 양심을 따르세요. 김 부장님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소영의 간절한 설득에 김 부장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감사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강태윤을 무너뜨릴 준비가 갖춰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소영이 거실에서 강태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뭘 그만하라고. 강태윤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폭력 쓰는 거요. 소영의 직설적인 말에 강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폭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거? 뭔 소리야? 강태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사진, 그리고 녹음까지요. 소영의 말에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소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한 일? 내가 뭘 안다고? 강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을 전공하고 있으니까요. 법? 웃기지 마. 강태윤이 비웃었습니다. 내 돈이면 변호사도 판사도 살 수 있어. 돈으로는 법을 살 수 없어요. 소영의 냉정한 반박에 강태윤이 화를 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럼 증명해 보세요. 소영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돈의 힘으로 법을 이길 수 있는지요. 강태윤이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불법 건설하는 사람이죠. 소영의 말에 강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공무원들에게 뇌물 주고 허가받는 거 다 알아요. 너 어떡해? 강태윤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 증거가 있어요. 소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강태윤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시라고요. 법의 심판? 강태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 내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래서요? 경찰도 검사도 내 편이야. 강태윤의 자신만만한 말에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돈이면 뭐든 해결돼. 정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소영의 예리한 지적에 강태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겁이 나는 거죠? 진실이 밝혀질까봐 겁나는 거요. 소영의 정확한 분석에 강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해가 정말. 그때 수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소영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소영이가 나한테 버릇없이 굴어서 훈계하고 있었어. 강태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께 사과드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소영이 일단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강태윤이 소영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 말이야. 왜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강태윤의 협박적인 말투였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서로를 때려도 돼요? 소영의 반박에 강태윤이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고집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그런 거로 뭘 할 수 있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소영의 말에 강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의?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법정에서요. 소영의 선전포고에 강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작정했구나. 파멸시키는 건 아버지예요. 그럼 한번 해봐.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거야. 강태윤이 방을 나가며 협박했습니다. 소영은 혼자 남은 채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어요. 며칠 후 김 부장이 소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영 양 만날 수 있을까? 네, 결정하셨나요?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김 부장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김 부장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정말요? 5년간 모든 거래 내역, 뇌물 명단, 허가 조작 과정까지. 김 부장의 말에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 딸도 내 또래거든. 딸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건 견딜 수 없어. 김 부장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이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 강 대표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알고 있어요. 소영이 봉투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이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드디어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 정말? 그럼 이제 신고할 수 있겠네. 응. 내일 검찰청에 가볼 거야. 나도 같이 갈게. 준혁의 든든한 대답에 소영이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짜증나는 일이 많았어. 여보, 술 그만 드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내 자유야. 강태윤이 짜증내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소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소영의 말에 강태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 자수하세요. 자수? 강태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자수해? 범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범죄? 증거나 있어? 강태윤의 도전적인 말에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어요. 아주 확실한 증거가. 거짓말하지 마. 내일 알게 되실 거예요. 소영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강태윤은 혼자 거실에 남아 불안해했습니다. 소영의 확신에 찬 모습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거든요. 설마 정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겠지? 강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부장이 강태윤의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강태윤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수사관이 내일 오겠다고 합니다. 무슨 수사? 건설 허가 관련 의혹 때문이래요. 김 부장의 말에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모르겠습니다. 제보자는 비공개라고. 강태윤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그때 강태윤의 머릿속에 어젯밤 소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요. 설마. 강태윤이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소영아, 당장 나와. 수연이 부엌에서 놀라며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당신 딸이 뭔 짓을 한 것 같아. 강태윤의 화난 목소리에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소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화내세요? 너 검찰청에 신고했지? 강태윤의 직설적인 추궁에 소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했어요. 뭐라고? 강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도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일이라니. 수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뇌물 주고 건설 허가 받고 세금 탈루하고. 소영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강태윤이 소리치며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무슨 증거? 김 부장님이 주신 서류들이요. 소영의 말에 강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부장이? 5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이요. 강태윤이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것들. 배신이 아니라 양심이에요. 소영의 냉정한 말에 강태윤이 폭발했습니다. 양심? 내 돈으로 먹고 살던 것들이 양심을 논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강태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세요. 수연이 남편을 달래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딸이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하는데? 소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수연이 딸을 변호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강태윤이 수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소영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불법? 이게 불법이야? 강태윤이 소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알아? 강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알아요. 법? 법이 뭐 대단해? 강태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법도 바꿀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소영의 차가운 질문에 강태윤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여자가. 강태윤이 갑자기 수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야. 수연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놓아주세요. 하지만 강태윤은 더 세게 잡았어요.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내 말을 안 들어. 아버지, 그만하세요. 소영이 달려들었지만 강태윤이 한 손으로 소영을 밀어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엄마 놓으세요. 내가 돈 주고 산 여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강태윤의 잔인한 말과 함께 수연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영의 휴대폰에서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항상 녹화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강태윤이 계속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강태윤의 모습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에요? 소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본 모습이야. 강태윤이 인정했습니다. 돈이면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지. 강태윤의 완전한 자백이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 녹화됐어요. 가정폭력과 인격 모독까지. 강태윤이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걸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려고요. 소영의 말에 강태윤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소영의 차가운 선언에 강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강태윤의 진짜 얼굴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어요. 피고인 강태윤,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윤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구치소에서 나온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늘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수연과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수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증인 이소영을 증인석으로 부르겠습니다. 소영이 당당한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선서하십시오. 선서합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소영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의부사버지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언제부터 인지했습니까?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1년 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은 6개월 전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목격했습니까? 가정폭력, 건설허가 관련 뇌물공여, 탈세 등입니다. 소영의 체계적인 답변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소영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며 내 돈으로 산 여자라고 모욕했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하는데 법정에서 재생하겠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여자가. 화면 속에서 강태윤이 수연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어요. 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강태윤의 잔인한 말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를 보증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촬영했고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건설 허가 관련 부정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영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으로부터 받은 5년간의 거래 내역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총 50억 원의 뇌물을 15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의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소영을 압박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요? 네, 양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인도 피고인의 돈으로 생활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영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묵인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영의 당당한 대답에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반대 신문이 끝나고 강태윤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강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강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피고인께서 늘 말씀하셨죠. 소영이 강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돈이 아닌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소영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돈의 힘을 믿으셨지만 저는 법의 정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소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강태윤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가정폭력, 뇌물공여, 탈세 등의 죄명으로 강태윤이 피고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몰수 추징금 100억 원을 명합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판결이었습니다. 소영이 방청석의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소영이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영아, 고생했어. 수연이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해요, 엄마. 고마워, 우리 딸. 강태윤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소영과 수연이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강태윤 일당의 건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부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 법학과 학생의 용기가 만든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소영아, 자랑스럽다. 수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수연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네, 엄마.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었어요. 돈의 힘을 믿었던 남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정의를 믿었던 딸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소영의 한마디가 정말로 법정을 뒤집었던 것이었어요. 3년 후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에서 소영이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의뢰인에게 소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한때는 무력했던 딸이었거든요. 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법은 진실편에 서거든요. 의뢰인의 눈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한 분을 도왔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수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작은 불이라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소영은 오늘도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